안녕하세요. 5월 23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한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와 달리 국내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시장을 이끄는 뚜렷한 매수 주체 및 상승 재료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와 함께 중소형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가 북미 지역에서 수소 물류운송 공급망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자동차주와 수소 관련주가 급등했고 반면 2차 전지주는 테슬라 급등에도 소폭 반등에 그쳤고 제약주도 불안 심리를 반영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로 전환했고 달러원 환율은 소폭 하락했으나 136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의사록을 통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목소리가 확인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도 작용했습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2% 물가 목표를 위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4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9% 감소해 1.4% 증가를 예상한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택 경기 둔화세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해 장중 등락을 반복했으나 부동산 지수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중국의 대형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 여파에 상승했고 유가는 금리 인하 지연이 예상되고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매파적인 의사록을 확인하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 수준까지 후퇴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미증시는 장중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고 이와 함께 10대 1의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도 인하 기대의 약화를 반영하겠으나 엔비디아 모멘텀이 증시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있을 금통위 결과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일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스과 해시식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어제 4월 영국 CPI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이 전월 3.4%에서 2.3%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시장 예상은 2.1%였는데 그것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번 분기에 적용하는 가스 그리고 전기 상한선이 전분기 대비 12% 하락한 영향입니다. 영국은 분기마다 에너지 공급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는데요. 이 상한을 좀 크게 낮춘 겁니다. 시장 기대보다 좀 높았고 또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게 이미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목표치 부근에 찍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는 점점 커질 거라고 봅니다. 또 이 기대는 미국으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뉴욕 연은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중반부터 주요국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90%는 에너지, 상품 가격 같은 공통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가 동조화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국가별 요인이 절반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유럽에 비해 미국 물가는 주거 물가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4월 중순 자료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임차인 임대료 지수가 하락한 걸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주거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뉴스에 팔자 이런 수요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은 ECB가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예고한 달이기도 한데요. 시장에는 6월에 기준금리 인하하면 재료 소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도 연이은 인하 기대가 크지는 않습니다. 연속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직후에 연속 인하 기대를 낮추는 중앙은행가의 발언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엊그제 월러 연준 이사도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 하고 6개월 동결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띄엄띄엄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통화정책은 미국 주가 상승세를 크게 흔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영국의 이제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었는데요. 시장의 이제 예상인 2.1%보다는 조금 높은 2.3%가 발표가 되었지만 전월의 3.2%에서는 대폭 낮아졌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BOE나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는 지금 6월부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여름쯤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연준도 가을 정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예전처럼 뭐 연속적으로 빠르게 인하 가능성도 조금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뭐 인하를 한번 시작하고 또 상당 기간 동결하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인하 기대는 지금 유지가 되면서 이런 통화 정책 기대는 주식 시장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통신업과 IT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준삼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통신 IT 서비스의 하반기 주요 이슈인 클라우드 MS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본격적인 내용 앞서서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파스팁 그리고 또 타픽으로 삼성 SDS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최근 AI 도입이 핫한 화두입니다. 2022년 챗GPT가 시장에 나온 이후에 기업 차원에서도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서버와 같은 하드웨어의 도입 비용과 리드 타임 자체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클라우드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방대한 선택지입니다. 그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선택지가 거의 한 1,000개, 한 2,0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잘못 선택을 하면은 요금 폭탄을 맞을 리스크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를 대신해 줄 서비스의 필요성이 이제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전문적인 서비스가 MSP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클라우드 MSP 같은 경우는 기업 고객 대신 클라우드 전환을 담당을 해주고 운영을 컨설팅하고 기술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IT 서비스가 본인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동향입니다.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MSP 사업에 관심을 둬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ERP고요. 두 번째는 CSP의 동향입니다. 먼저 CSP 동향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CSP 아마존 웹 서비스나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CSP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CSP 사업자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MS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13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 같은 경우도 한 10년간 15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금일 아침에 뉴스 중에 하나는 이 예상보다 5배가 더 늘어나겠다. 뭐 이런 예상도 있는 걸로 봐서 CSP가 압도적인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걸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설비, 이 CSP 사업자들이 확보한 설비를 일단은 세일즈를 해야 될 텐데요. MSP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일즈 에이전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MSP가 CSP 대비 협상력이 높아지는 국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이라든지 마진 측면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RP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업 고객,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ERP를 도입하고 그 회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ERP 솔루션 같은 경우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버전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미리 도입을 해놔야 이런 2025년부터 펼쳐지는 ERP 클라우드 버전의 ERP를 도입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을 리마인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SP 대상 협상력 제고로 인해서 마진 측면에서 그리고 또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ERP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탑픽으로 삼성 SDS 그리고 차선호주로 SK텔레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MSP 매출액이 이미 연간 1조 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 명실상부한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MSP 사업자의 우호적인 환경은 삼성 SDS의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역시도 MSP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MSP 사업을 들여다보면 많은 기업들이 거의 영세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큰 규모의 MSP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 차원에서 SK텔레콤을 차선호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MSP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MSP 같은 경우에 AI의 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업 고객들이 AI 도입을 위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MSP, Managed Service Provider, 즉 이제 기업 고객의 클라우드 구축이나 전환 같은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이제 붐으로 인해서 또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이제 업체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국내 기업은 이미 IT 서비스 매출액의 40%가 클라우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성 SDS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SK텔레콤을 주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동화 사업의 손익 개선인데요. 이 전동화 사업이 2023년 기준으로는 12조 원,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21%를 차지했습니다. 전동화 사업은 전기차나 또는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스템 또는 구동 시스템, 즉 모터, 감속기, 인버터 등을 납품하는 사업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작년 47만 대에서 2030년에 가면 3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 밝히고 있는 목표는 360만 대입니다. 저희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조 원이었던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매출액은 2030년엔 69조 원으로 늘어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51%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이제 수익성이 아직 나지는 않는 이런 사업으로 남아 있는데, 2024년 올해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 분리 매각이 될 예정이고, 이 부분이 적자를 만드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전동화 사업의 손실이 축소되고, 그리고 올해 말부터 가동되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 HMG MA의 가동으로 인해서 이 전동화 사업의 규모의 경제가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5년 중에는 이 전동화 사업부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 사업부의 손익 턴어라운드는 주가 상승에 강한 촉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타 OEM 수주인데요. 현대모비스는 전통적으로 현대차 그룹으로부터의 매출이 많은 회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에는 이 핵심 부품 매출에서 10% 이상이 이제 비계열사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비계열사 수주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인데요. 현대모비스는 배당을 할 때 지분법 이익을 제외한 순이익을 대상으로 20%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분법 이익을 포함해서 봤을 때는 현대차나 기아차 대비해서 훨씬 낮은 배당 성향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동화 사업에서의 손익 개선 등이나 또는 현금 흐름이 이제 일어날 경우에 현대모비스가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이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익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6,737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해 소폭 증가하겠지만 저희의 기존 전망 대비로는 10%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회사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모듈 부품 사업이 있고 AS 사업이 있는데 모듈 부품 사업은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했고요. AS 사업은 상향했습니다. 모듈 부품 사업에서는 자산 증가에 유형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또는 1분기 때 확인됐던 인건비 증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품질 비용 등을 반영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췄고 AS 사업에서는 물류비 안정이나 또는 우호적인 환율 환경 등을 반영을 해서 이익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했을 때 이익 전망치는 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연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으로도 모듈 부품 부분은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 대비해서 낮춰서 제시를 했고 AS 부분의 영업이익 전망은 상향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0만 원을 유지를 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6,7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기록해 컨센서스를 1.7% 그리고 KB증권 기존 전망을 10%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분기에 인건비 증가와 품질 비용 등을 반영을 이제 했고요. 향후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정동화 사업 손익 개선이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7만 대였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2030년 3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등 전동화 사업의 턴어라운드는 현대모비스 주가에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타 이제 OEM 수주가 증가한다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가능성도 투자 포인트로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는 해외 기업 마스터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종입니다. 마스터카드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결제 건수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소비 위축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불확실성에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그리고 AI 솔루션 같은 신사업 확장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 관점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1분기 마스터카드는 주주 환원으로 26.2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꾸준한 주주 환원에 힘입어서 12개월 선행 자기 자본 이익률 또한 133%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데요. 이자 보상 배율도 25.5배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상대 주가 수준도 동종기업 대비 비싸지 않은 수준이고요. 이번 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은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결제망이랑 그리고 AI 솔루션 아니면 컨설팅 서비스 이런 가치 서비스 모두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비용은 증가했음에도 영업 마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개선세가 나타났고요. 이번 마스터카드의 연간 가이던스를 보면은 기존대로 가이던스를 유지했는데요.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비자들의 소비는 굳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결제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올해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전략이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가치 서비스의 시장 침투율,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좀 장기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카드는 1분기 순매출액 63.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 그리고 주당 순이익으로는 3.31 달러,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 18.2%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결제 및 기타 서비스 모두 매출이 모두 성장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를 기존대로 유지하며 연매출은 전년 대비 10% 초중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점유율 확대와 부가 서비스 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주주 환원 등에서는 계속 기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3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